안녕하세요. 그런업 클래스 리처드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고요. 주말에는 보통 가족에게 올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오늘은 시간을 조금 냈으니까 최대한 그 시간만큼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가 상당히 다들 안 좋았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 2.54%나 떨어졌어요. 665 이렇게 떨어졌고 나스닥도 지금 2% 가까이 떨어졌었고 S&P 500도 2%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실적도 좋고 경기는 호황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여러가지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나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조금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독일, 프랑스 다 1.6%대, 코스피도 1.6% 정도 떨어졌었는데 1.6%대로 떨어졌고 영국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긴 했는데 세계 증시가 상당히 다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멕시코도 1.7% 정도 떨어졌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고 그 외에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 쪽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아메리카 쪽은 좋지 않았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 11월 15일이 지금 저가로 지금 일봉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11일부터 보면 주봉으로 잠깐 볼까요? 예, 주봉으로 봐도 2017년 1월부터 계속 쭉 올랐어요.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2013년이에요. 2013년부터 해서 쭉 횡보도 했었지만 여기서부터 또 본격적으로 올랐죠. 이때부터는 또 2016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랐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월봉을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다우입니다. 다우 지수인데 미국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 거래량이 이만큼 늘었었고 그 전에 비해서 2013년부터 2017년 말이 되기 전까지 보시면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거래량도 늘었었고 주가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 전부터 계속 쭉 올랐고요. 이렇게 5년 정도 볼까요? 예, 5년 정도 보시면 예, 아까 그게 월봉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이렇게 갔었고 지금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었죠. 예, 이격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락을 한 부분은 그리고 지난달에 1월달에 상당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받을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물론 꼭지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완전히 다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퍼 얘기도 나오는데 어차피 돈이 많이 풀렸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받쳐진다면 그런 정도는 이제 퍼는 이제 또 낮아지겠죠. 낮아질 거고 아무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무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다. 지금 단기간에 조정이 불편하고 불안하시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해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계속 포트폴리오를 조금 정리한다는 말씀을 한 번씩 드렸는데 물론 한 주씩 산 것을 포함해서 정리 못한 게 삼성전자 한 주 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삼성전자 한 주 산 것까지 해서 총 3개인데 나머지 2개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현금화 했습니다. 현금화하고 딱 하나 저에게 아픔을 주는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를 250 정도에 샀거든요. 250 정도에서 조금 받쳐주지 않을까 해서 250 정도에서 물론 24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250 정도에서 샀었는데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이날 액면 분할 발표하더니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요거를 그냥 놔둬버린 거죠. 원래는 이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20년 주식 경험이 20년 정도 되지만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고요. 물론 한 주 가지고 뭘 그러냐. X도 얼마 안 되고 마이너스 퍼센트도 얼마 되지 않는데 뭘 그러냐. 이게 돈이라든지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존심과 그리고 대응력에 이제 대응하는 것에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시면서 원칙을 세우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서 원칙을 세우시고
투자에 있어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심에 있어서도 순간순간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물론 요것 때문에 기분이 좀 많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금방금방 다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투자를 계속 하시고 냉정하게 그냥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조금 늦었으면, 한 발 늦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 상황을 보고 정리하든지, 왜냐하면 또 다시 한 주 살긴 살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한 주는 들고 가는 게 이제 보통은 제가 들고 가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비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물론 이제 단기간에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보고, 왜냐하면 지난 저점이 33만 8천 원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선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가 금요일 날 종가보다 낮게 시작되면 일단 파는 거죠. 일단 파는 거, 별로 기분이 나쁘니까 파는 거고요. 팔고 그 시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금요일 종가보다 내려가서 조금 오래 머무르면 무조건 팔 겁니다. 시가가 그렇게 높게 진행이 되더라도. 왜냐면 또 사면 되니까요. 또 사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시고, 대신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단기간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이제 요만큼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게 왜냐면 2607에서 2525까지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게 겁이 나신다거나 불안해 하신 분들은 조금 조절하시는 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현금화 비율을 높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그러기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각 종목별로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 미국 증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확 꺾이는 그런 생각은 제 경험상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격이 벌어진 부분을 좀 메꾸고 다시 조금 꿈틀꿈틀 거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지 소나기가 내리면 조금 피해갈 수도 있고, 이게 소나기가 언제까지 갈지 한번 그냥 관망할 수도 있는데, 일단 비는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두 종목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두 종목을 남겨놓은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깐 사고 파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조정에 있어서도 그 친구들은 영향을 별로 안 받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요.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겠지만 지금 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상한가 간 종목들 분명히 있고요. 상한가 어제 금요일날 다섯 종목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오른 종목들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 종목들 보십시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장이 좋든 안 좋든 가는 친구들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 위주로 해서 이게 조금 미리 재조정 하셨다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조금 조정하실 게 있으면 또 조정하시고, 원하는 만큼 반등이 안 나오면 그 종목에 의해서 반등이 안 나오면 조금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이거는 모닝 브리핑이 아니고 디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럽거나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실 필요가 없다. 마음이 편하든 불편하든 장은 내일 시작되고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 방향은 정해질 거다,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굳이 내가 마음 불편한 채로 있을 필요 없고, 마음을 즐겁고 행복한 상태로 있으면서 종목에 대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내 투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모두입니다. 모두이고, 시간이 애매하게 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이거는 이제 가변 종목 분석으로 찾아뵈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펜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왜 올랐는지 보니까, 새만금 개발 본격화에 따른 디젠스네요. 디펜스가 아니고 제가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에 급등했는데, 이 친구가 새만금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매니폴더, 그러니까 배기구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친구가 여기 보시면
새만금 인근에 토지 또는 공장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금일 디젠스가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페이퍼코리아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의 기업 가치가 지금 당장이 뭐 달라진 건 아닌데 새만금 개발청에서 올해 하반기에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를 하나 설립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협업해 이제 공공주도 매립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던 게 자산 가치가 재평가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입지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건 정말 이벤트성이죠. 하나의 이벤트성이고요. 이 종합으로 되어 있는데 종목으로 바꿔서 주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 친구 계속해서 이제 작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았잖아요.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3,000원대에서 반 정도로 떨어졌었고 별 모멘텀이 없던 상황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모은 형들은 이 친구가 이제 길게 보시면 상당히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작년에만 볼게요. 작년에만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장난치신 분, 장난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재미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거의 최저점인 수준인 지난 1년간으로 봤을 때 최저점인 수준에서 다시 이렇게 수급을 주면서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의 수급을 조절하는 형들이 참 재밌게 요 뉴스를 갖다 붙여서 일단 이벤트성으로 올렸다. 근데 이 수급을 조절하는 형들이 얼마만큼 재미를 볼지 모른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주가 방향은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160만 주 정도가 발행한 주식인데 이게 대주주가 DH 코리아가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2%, 43%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요게 보시면 920만 주예요. 그러니까 1200만 주 정도가 유통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200만 주가 유통이 되는 주식인데 2500만 주 정도가 어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두 바퀴 돌은 거예요. 두 바퀴 돌렸어요. 이 친구를 조절하는 형들이 두 바퀴 돌렸고요. 기관은 조금 팔긴 했는데 14만 주니까 어쨌든 이 친구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자세히 보시면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이 매니폴더, 머플러가 100%입니다. 예. 저는 이제 매니폴더가 익숙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는데 머플러가 100%고요. 여기 보시면 연간으로 보시면 매출은 좋았어요. 2014년에서 15년으로 이제 점프했고요. 매출이 점프했고 흑자 전환했고 2016년도 좋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4% 정도 감소했는데 이 작년에 적자전을 했네요. 이건 좋지 않네요. 예. 적자전을 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큰 차이가 안 나서 긍정적인 말이 있을까 해서 봤는데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계열을 보시면 아산에 있고요. 경영진 변동 등기사 요거가 작년에 있었고 GM 협력사기 때문에 뭐 상금 받은 거 하나 있고요. 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BW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별로 BW 안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만약에 투자자라면 BW라든지 이게 갑자기 끊어졌네요. 제가 기존의 주주라면 BW가 안 좋고 제가 만약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증자를 하는데 참여하고 싶다 아니면은 돈을 빌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BW나 CB로 가는 게 기본적이죠. 예. 누가 보통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CB나 BW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물론 유상증자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 유상증자도 많이 하죠. 만약에 이제 투자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상증자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는 이제 CB라든지 BW라든지 그런 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재무제표로 넘어가면 뭐 매출액은 이렇게 갔었는데
2017년에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도 이렇게 쭉 빠졌는데 이벤트성,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건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인 가치가 좋아진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진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주변 환경상 땅값이 오를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들, 입지 조건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그 바람에 이제 편승해서 이렇게 오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두 바퀴 돌았으면 수급을 조절하는 형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친구의 주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수급을 주는 형들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일단 저와 비슷한 시선을 가지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대봉 LS를 지난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데이를 했습니다. 데이를 해서 다 던졌고요. 시가에 조금 힘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다가 기준가, 전일 종가, 그 전일 종가에 확실하게 넘어서는 순간 사서 10% 정도를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는 제가 그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급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관심 있게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종목 추천이나 투자 공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돈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고 제 돈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다 뿐이지 뭐 주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운이 좋게 저에게 또 수익을 줬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들에 조금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물론 제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 아니고 내려온다고 해서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그 순간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